안녕하십니까, 이혼의 타워힐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자, 화이트보드가 원래 저희 학교에 있는 건데 이렇게 칠판 앞에서 제가 작은 칠판을 많이 썼지만 큰 칠판 앞에 서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민이라고 해서 아주 색다르고 남다른 고민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중적인 고민들은 자, 요런 이제 부류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자, 넘버원이죠. 1등. 자, 돈에 대한 고민. 자,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가족과 얽히고 설키고 뭔가 막히고, 자, 이런 관계가 가족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 문제죠. 결혼을 하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다가 자, 나의 이세, 나의 소중한 존재를 사랑의 열매를 가지게 되죠. 이게 이제 자식이 되는데, 자, 자식을 키우고 어릴 때는 참 이쁘고 뭘 입혀도 이렇게 참 반짝반짝 빛나고 참 내 마음대로 자식이 이렇게 커줄 것만 같았는데, 자, 어느 순간 딱 그 어떤 시기가 오니까 자식이 희한하게 변해가더라는 거죠. 자, 그게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다. 정말 자식이 원수다라고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하시죠. 자, 이런 고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고민이죠. 자,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자, 건강은 주로 이제 50대 중년을 넘어서면은 자식들이 거의 다 성장한 시기죠. 대학을 졸업하거나 갓 대학을 가거나 어느 정도 이제 자식들이 사회에 초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 가장 건강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50대가 넘으면서 갖가지 병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50은 우리가 지천명이라 하죠.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나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이제 약간 이렇게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쇠약의 이제 길로 들어가는, 입문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시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민하는 대표적인 고민 주자. 자,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자, 나는 뭐 명예가 그렇게 없는 일반 서민이니까 명예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도 부족한 건 없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그렇게 안달복달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건 터진 어떤 뭐 대통령 후보, 아주 유력한 후보였죠. 그분의 어떤 인생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요 많은 것 중에서 이 하나 명예, 아주 불명예를 덮어쓴다기보다 불명예의 이제 마지막 엔딩을 맞이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분한테 명예라는 거는 나의 영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명예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람이 또 이 이름을 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명예라는 것도 정말 목숨만큼이나 우리한테 소중하게 또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명예에 관한 어떤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참 가치라고 했죠. 자, 참 가치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자식을 다 키워놓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내가 어느 정도 형성해놓고 아니면 사회적인 내가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딱 도달을 했을 때 난 뭐 하려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때까지 하고 살았지? 자식을 키워서 대학을 다 보내고 자식을 성장시키고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 내가 가치 있는 어떤 크기의 금전적인 부도 이루어놨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별 허무한 거죠. 내 인생의 전부를 다 걸어서 이것과 과연 바꿀 그런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헛것을 내가 쥐고 살아왔나? 헛것을 향해서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간 건 아닐까라는 아주 어떤 희미한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희미해진다는 거는
3, 40대만 해도 20대, 30대, 40대만 해도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봤죠. 자, 2단계는 이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굉장히 클리어하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자, 참 가치에 대한 그 어떤 존재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지를 본연에 대한 질문이죠. 그에 대한 이제 희미해지는 어떤 그런 불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자, 참 가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문제. 자, 그 다음에는 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젊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생길 수 있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생길 수 있죠. 사회 직장 동료에게서 느닷없이 불쑥 이상한 이 감정 남자와 여자로서 느껴보는 그런 느낌 왠지 저 남자 앞을 스쳐 지나가면 왜 내가 떨릴까 이건 무슨 느낌이지? 라는 애매한 감정이 또 이성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우리 곁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보기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남편 외에 또는 아내 외에 어떤 이런 감정 속에서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또 없는 거죠. 이중적이지만 인간의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고민이 또 대체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자, 가졌다. 나는 돈을 많이 가졌다. 아직 나는 건강하다. 자식이 잘 크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나의 미래는 탄탄하고 보장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렇죠.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내가 미래에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건강한 이 상태로 계속 내가 갈 수 있을까? 나이 들면은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건강한 상태로 나의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것은 모두가 나라는 에고, 나라는 본연의 본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놈의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왕창 벌어서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허덕이는 이런 생활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놈의 돈을 내가 왕창 벌어야지. 자, 나의 문제는 돈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돈과 지금 싸웁니다. 자, 그렇죠. 돈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돈하고 해결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가족이 문제다. 나는 괜찮은데 가족이 문제다. 라고 생각할 때 가족과 이제 싸우는 겁니다. 저 가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거야 라고 가족과 계속 싸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놈의 자식, 저 자식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건데 라고 또 어떤 애먹이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저놈의 자식만 아니면은 내가 남들한테 고개 숙일 일도 없고 내가 남들한테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릴 일이 없는데 이 자식 하나 잘못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썩는다라는 또 어떤 고민을 막 토로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허약할까? 내한테 왜 이런 병이 닥쳤을까? 자, 이런 병과 또 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내가 잘 나가고 많은 이제 사람들, 아래 사람을 내가 거느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청춘부터 아주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명예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 명예와 또 직접적으로 싸웁니다. 내가 왜 저런 어떤 이 명예를 가지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이 명예라는 것이 부질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명예와 싸우게 됩니다. 자, 어떤 또 케이스는 나의 참 가치와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참 가치에 대한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 라고 참 가치의 그 목적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 이성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 이성관계에 대한 나 자신과 내 자신의 본연의 양심과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이성과 또 싸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불안해서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거죠. 이 미래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에고입니다. 본연의 본심의 아주 깊은 심저 속에 있는 에너지 존재의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생성됨으로써 그 존재감이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은 발생하고 모든 문제들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자, 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헛상이죠. 자, 돈, 가족, 자식, 명예, 상가치, 미래. 자, 이것은 헛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이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것은 원인은 나에서 온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존재함으로써 이 문제들이 다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긴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해서는 그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그런 아주 명언도 있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자,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나라는 존재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바뀌어버리면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돈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자식 건강 명예 이것을 다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행복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내가 느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자, 이 상태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어떤 1억을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옛날에 내가 어떤 설정을 해놨다면은, 나는 지금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아이들과 남편이 하하하하 웃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 상태에서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그 행복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행복에 대한 의미를 달리 둬보는 거죠. 자, 우리는 굉장히 많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행복함에 대한 설정 자체를 잘못 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내가 내 본, 여기서 에너지, 여기 핵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나의 문제를 토론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대학 선후배 또는 교수님들, 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부류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을 찾아서 나에게 발생한 이 모든 문제들을 의논을 해봅니다. 그분들은 많은 조언을 해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결을 주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과 사이가 안 좋고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씻지 못할 어떤 두 분 다시 정을 주고 마음을 열 수 없는 어떤 씻지 못할 서로가 악담을 퍼부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럴 때 평생 가족을 안 보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좋은 자의 말을 빌어서 가족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천륜이니 그래도 네가 이해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네가 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조언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가족에 대한 나의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가족에 대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자는 가족에 대한 이 문제 해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파생된 것은 나로 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바라보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이 위치, 나의 개념을 이제 내가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굉장히 유력한 차세대 다음 대권 주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보다는 굉장히 많은 희망을 이제 걸었다고 표현할까요? 조금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조금 남다르고 조금은 그 사람은 깨끗해 보였다는 그런 거, 조금은 정직해 보이고, 자,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젊고 신선한 세대다. 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랑의 에너지를 보냈는데,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고리타분한, 옛날에 그 어떤 고리타분한 정치, 경제, 어떤 그런 조직 내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 고리타분한 짓을 이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까요? 자, 그럼 뭐 양의 탈을 써서 늑대로 변했다 해서 뭐 잘못은 아니죠. 그 사람의 성격이지만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뭐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때로는 늑대의 탈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은 공인으로서 너무 많은 인기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인기를 먹은 만큼, 그 사랑을 받아 먹은 만큼 이제는 돌려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흑과 백이 돼버렸다.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수업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뭔가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하루아침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하루아침에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이 자연계 현상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기의 신세가, 자기 인생이 추락을, 명예가 완전히 땅속 끝으로 끝없이 이제 곤두박질 친 거죠. 자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자기를 믿고 따르고 지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그 지지자, 같이 캠프에서 한 팀으로 한 솥밥을 먹고 가족보다도 더한 그런 어떤 정치 생명을 같이 하던 사람의 인생까지도 모두 다 몰고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모든 제가 해서는 내가 혼자 당하면 되는데 나를 둘러싼 그 어떤 뒤에 붙어있는 많은 희망의 그 어떤 존재들이, 인생들이 같이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공인의 자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신중해야 되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또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예가 하루아침에 추락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어떤 일 중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 또는 청천벽력 같은 일 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일 너무 쇼킹한 일,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올 때가 되어서 온 것이죠.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사극이나 중국의 무협지 이런 이제 영화나 삼국지나 뭐 이런 영화나 그런 어떤 책을 보면 올 것이 왔구나, 때가 되었구나. 자, 이런 말을 참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말 속에 우주의 에너지 법칙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올 것이 왔고 때가 온 겁니다. 그 때가 딱 1초가 남아 있을 때 1초가 딱 째깍 하니까 터져버린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그분이 이때까지 지금 뭐 그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자,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주 끝없이 자기가 그 때를 모은 거죠. 수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떤 반성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정지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며 차곡차곡 폭발의 순간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폭발의 순간은 바로 며칠 전에 이틀 전, 사흘 전에 그게 이제 1초를 남겨놓고 발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사람이 없죠.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데 인간사를 살면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돈 때문이고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이 에너지들이 모두가 나에게 이렇게 끌려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돈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지금 돈을 바라보는 이 에너지가 지금 문제가 발생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자, 하루아침에 돈에 대한 고통과 고민이 지금 나한테 다가온 게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속도와 가속을 불러서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탓이죠.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입으로 내뱉은 것들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자,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유턴한다고 얘기하죠. 자, 여기가 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어떤 의지들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자, 이 에너지가 계속 갑니다. 자, 속도를 처음에는 약하게 뭐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에 이제 그 가속이 붙어서 계속 이제 돌아가서 어떤 형태로 다시 나에게 철크덕 붙는 거죠. 자,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때. 자, 그래서 과학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한번 발생한 질량은 계속 보존이 되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계속 그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라. 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라. 또 때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둬라. 라는 아주 무섭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은 분명히 나에게 결과로 올 거니까 좋은 것을 뿌리고 희망적이고 반듯한 것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열매는 반듯하고 좋고 희망적인 열매로 올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급추락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자,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에너지 원리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인간에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사연들은 결코 어느 순간에 어느새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곳곳에 뿌려진 그 에너지들이 자, 그것이 힘을 모아서 자, 에너지는 어트랙션이죠. 끼리끼리죠. 당기죠. 자, 내가 했던 예를 들어서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정치 탓, 국가 탓, 부모 탓을 하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에라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막 내뱉습니다. 이놈의 비관적인, 이놈의 희망이 없는 세상, 이놈의 세상.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약간 이렇게 반부는 풀릴 수 있죠. 자, 세상을 향해서 한번 욕을 해봤으니까. 자,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놈의 세상 다, 이렇게 악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어느 순간에 또 세상 지구의 어느 끝에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느 끝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나는 굶주리면서 사는가? 에이, 이 세상 모두 폭발해버려라. 다 죽어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런 에너지가 다 어느 순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이면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은 저 바다 끝에서, 어떤 사람은 산에서 자, 이런 에너지들이 모이면서 어트랙션이죠. 자, 끼리끼리 모이면서 에너지 입자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형태는 뭐 사회 범죄 집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사회 어떤 테러리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묻지마 범죄도 형성되기도 하죠. 자, 먼지 같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빛의 입자 같은 조각들이 그런 마음 에너지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가렛 유명하신 수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비폭력 시위를 향해서 데모를 하지 않는다. 집단 모임을 하지 않는다. 나는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거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런 곳에서 나는
아주 좋은 모임과 어떤 시위 운동에 나는 가담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많은 이제 공지 사항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게 보면은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글들을 한 20개 정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소음 등 층간의 아파트 아래 위층에 서로에게 민폐를 주는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문구를 긍정적인 문구로 바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 아파트에는 양심이 밝고 따뜻한 사람이 삽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아래 위층에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조절해서 남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이웃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라는 긍정적인 문구를 했으면 굉장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릴 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구석지고 약간 이렇게 코너진 집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때 이제 주택이 참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물을 버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내 집 구석 담벼락에 그런 걸 막 버리고 하니까 속이 굉장히 상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분이 막 대문짝마하게 벽에다가 우리 집 문에 배설물이나 오염을 쓰레기를 버리는 놈들은 인간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키면 3대가 어떻게 되고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화풀이를 다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안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근데 더 웃기는 현상은 이렇게 심한 문구를 적으면 적을수록 더 한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즐기듯이 이놈 약 더 올려야지, 더 버려서 약 더 올려야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펄쩍펄쩍 뛰는 거죠.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어느 날 화단을 만들어서 작은 꽃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완전히 역전한 아이디어죠. 자그마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쁜 꽃들 하나씩 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려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밤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멈추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굉장히 흔한 얘기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고 우리가 보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에너지 원리입니다. 부정의 힘보다 긍정의 힘이 더 많은 사회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아름다운 우리의 어떤 인류 평화와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많이 모일수록 세상은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평등한 세상으로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제가 또 TV를 보니까 요즘 또 미투 운동해서 여자분들이 어제는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스페인에서는 여성분들이 또 단체가 모여서 냄비를 두드리고 또 미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이제 단체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의 인권은 소중하다. 이제는 여자들도 할 말을 하겠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남자들에 의해서 농간당하거나 저급하게 취급받는 행위를 이제는 우리는 당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표명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연한 2017년 12월 공연한 프라우드 마마 같은 엄마들이 여자들이 모여서
희망적이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는 그런 공연을 광화문에서 하면은 정말 좋지 않았을까. 정말 여성의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정말 우리 여성 자체가 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그 뮤지컬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또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우리 여성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제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여자들이 해야 될 또 역할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자 울부짖어가는 모든 뭐랄까요, 불공정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여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참 세계 최초의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장한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늘과 수많은 아픔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유를 누가 할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자의 기운은 음이라고 했죠. 달과 같은 은은하고 포근한 기운 속에서 이렇게 양의 기운을 안아주듯이, 자, 이제는 우리도 여자의 권리를 얘기하고 여자의 목소리를 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아름다운 우리의 힘을 우리는 달과 같은 기운으로 우리가 그득히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 사회의 모자란 곳에 희망을 주는 그런 많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여자분들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또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여자들 함부로 얘기하고 뭐 끈적끈적한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고, 자, 이름으로써 굉장히 여성들에게도 성추행이죠. 일종의 언어 폭행이죠. 자, 그런 것을 함부로 이제 남자들이 했는데,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여자들이 또 반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남자들이 끈끈한 끈적끈적한 성추행을 언어 폭력을 시작할 때, 자, 우리가 은근히 맞짱을 이렇게 같이 친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남자분들이 뭐 50대 넘은 어떻게 보면 인생 뭐 조금 많이 나는 살았다, 능글능글한 나이죠, 그래. 그런 분들이 아직도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몇 번 자주 봤다 해도 너무나 쉽게 여자들한테 우리 뽀뽀 언제 할 거냐고, 우리 이제 만난 지 뭐 좀 됐는데 이제 뽀뽀할 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 자, 여자들이 그거를 받아주는 거죠. 아, 우리가 뽀뽀 한 번도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의 그 언어적인 성폭력을 우리가 이렇게 오픈해서 받아들여 준 거죠. 자, 그랬을 때 분명히 그것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남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은 분명히 그분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폭행까지 가기 위한 전조 액션이죠. 자, 내가 이렇게 말을 걸어보니까 이것도 통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저 다음엔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려보니까 이것도 통하고, 괜찮네. 자, 이러면은 내가 한번 어떻게 강하게 밀어봐. 자, 이것이 바로 성폭행까지 가는 겁니다. 자, 결코 한 번에 성폭행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남자들의 그 어떤 끈적끈적한 성적인 어떤 그런 걸 많이 받아줬다는 것도 여자들에게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자, 언어 폭력이 얼마나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언어에 대한 폭력이 언어로서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또 이 언어라는 것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교육상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조금 다양한 주제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유턴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내가 이 씨앗이, 나쁜 씨앗을 뿌려서 나쁜 씨앗이 중간쯤 갈 때 내가 인지했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리고 요 정도 중간쯤 터닝해서 돌아올 때
내 마음 상태가 뭔가가 답답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터닝에서 이렇게 올 때 나쁜 씨앗이 요 정도 이제 돌아서 오면 요 상태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답답해지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호죠. 자, 신호죠. 자, 신호가 이제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공부를 했고 어떤 상담자나 조언자의 현명한 얘기를 통해서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지금 바꿔내야 되느냐? 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이제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반성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요 에너지가 자 반대로 갑니다. 이 반대로 돌아가서 자 한번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막을 길이 없죠.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멈추게 하거나 이것을 이제 상세 힘을 이제 무력화시키려면은 나의 반성하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자 요렇게 요 마음가짐이 조금씩 이제 계속 요렇게 계속 끊임없이 요렇게 이제 들고 들어와서 요 에너지와 이제 요 에너지가 이제 약하게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자꾸 약하게 자 약하게 쫙 밀고 가서 이제 속도가 붙으면서 이 에너지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반듯한 에너지 속에 먹혀져 가는 거죠. 빨려가는 겁니다. 청소기처럼 쏙 하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인간이니까 미지의 세계에 우리는 매 순간 놓여있죠. 미지의 시간 속에 자 순간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순간이 모두가 미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불안한 상황은 계속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뇌에 관한 공부를 할 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발동하는 거죠. 자 그것을 분명히 발동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정의 이 에너지 움직임이 너무 오래 지속한다면 그것은 이제 심각한 거죠. 자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나의 내가 이제 긴장하게 되는 긴장한 상태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또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돌아왔는지를 한 번 더 또 되짚어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지식과 많은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언자의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조언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집안에 똥파리가 이렇게 자꾸 날라오면 속상하죠, 그죠? 자, 똥파리가 날라오면 자 이제 F킬러도 강력한 거 사보고 뭐 방충망도 새로 갈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똥파리를 잡을 기구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사고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똥파리를 없애려고 해도 기구를 사고 뭐 방충망을 치고 여러 가지 약을 사고 해도 똥파리 계속 날아오는 거죠. 자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이 돈에 대한 고민을 타파하고 해결하려 해도 계속 이 돈에 대한 고민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자는 거죠? 똥파리가 날아온 원인은 여기 나 자신입니다. 여기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다는 거죠. 썩은 오염이 있어서 똥파리는 계속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원인은 똥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오염 물질을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똥파리가 계속 날아와서 나를 괴롭히죠. 자 그렇지만 여기를 깨끗이 내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똥파리가 끼리끼리죠.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에너지는 끼리끼리죠. 어트랙션. 자,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똥파리가 여기 올 이유가 깨끗한 곳에 향기 나는 곳을 똥파리가 이거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어떨 때는 사라졌다고 어떨 때는 다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또 영원히 다시 안 생길 것 같은데도 다시 불쑥하고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느 날 느닷없이 라는 느낌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이 관점,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능력은 바로 나 자신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는 명상 수업이나 여러 가지 뭐 명리학 수업, 여러 가지 또 정신과학적인 그런 수업 또는 뇌의 움직임이나 뇌의 여러 가지 활동 영역들을 공부하는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항상 공부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잘 키울까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똥파리나 똑같죠. 방충망을 치고 약을 좋은 걸 구한데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나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반듯하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고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지 내가 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마음을 어떻게 써서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내가 개념 정리를 할 것인가.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한 핵입니다.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고함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뭐 수행도 하고 수련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 깨닫고자 노력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깨달을 것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닫고 내가 누군지 알고자 하고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는지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현상, 이 지금 나의 상황, 시츄에이션, 이 현상이 바로 내가 깨닫기 가장 좋은 조건이고 요것만 해결하면 나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자, 안으로 어디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의 내면을 찾아보고 내 안의 내면을 내가 이렇게 지켜봄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알므로써 나에게 생긴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는 내가 해결자가 될까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스탠드업 했습니다. 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인생에 대한 또 한 파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바람 불고 비가 내리는 것도 태풍이 치고 태양이 올라오는 것도 다 준비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사람으로서 부활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Bye bye. See you later.